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의 송영민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카메라가 동물을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할 텐데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카메라가 사실은 사람의 눈을 모방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다른 방향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그 왼쪽에 이상한 동그란 물체가 있잖아요. 이 물체가 물 속에 절반 정도만 잠겨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눈이에요, 눈.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과연 어떤 눈을 모방한 것인지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라고 하면은 요새는 사실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DSLR 카메라라는 건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여러분 많이 가지고 다니니까 그냥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카메라가 사람의 눈 구조를 모방해서 만든 거라는 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여기에 렌즈가 있고 렌즈에서 빛이 모여서 여기에 레티나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상을 맺는 거죠. 그러면 우리 뇌로 전달이 돼서 우리가 지금 어떤 물체를 보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생물 모방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생물 모방하는 거랑 카메라랑 연관 짓기는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초등학교 책이나 중학교 책 같은 데 보면 그 자연 모방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늘 많이 나왔던 주제들이 예를 들어서 연꽃잎에 이렇게 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지면은 여기 있는 작은 구조물 때문에 물방울이 안으로 이렇게 흡수되지 않고 또르르 굴러가잖아요. 이런 거 아니면은 개코 그 발바닥에 이렇게 약간 찐득이처럼 잘 붙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요거는 독고마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찍찍이를 만드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사람들이 단순히 이런 주제들만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눈이라든지 아니면은 피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모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설명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아까 맨 처음에 그 제목에 지능형 로봇 시대라는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냐라고 하면은 뭐 사람들이 AI 시대다라고 하기도 하고 뭐 반도체 시대다라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사실은 궁극적으로 어떤 걸 좀 더 생각해 볼까라고 해보면 로봇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분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알아요. 누구예요? 이분. 젠슨왕 맞아. 엔비디아라는 지금 세계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그 회사의 대표인데 여기 엔비디아에서도 지금 AI를 결합한 지능형 로봇을 만든다. 그리고 삼성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함께 살고 사무실에 함께 일하는 지능형 로봇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지능형 로봇에 필요한 카메라라는 게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약간 미래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다닐 때 자율주행 자동차도 많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드론도 보고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도 많이 볼 텐데 이 세 가지는 대표적인 로봇일 뿐이고 앞으로는 더욱더 신기하고 새로운 로봇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비행 로봇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뱀을 닮은 로봇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겁니다. 사실 이제 집에 로봇 청소기도 있죠. 근데 로봇 청소기도 있고 조금 다른 형태의 로봇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로봇들이 행동을 하려면 무언가를 관찰하고 할 거잖아요. 그죠? 그 관찰한다는 걸 할 때는 대부분은 아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눈 같은 어떤 시각 정보를 이용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드론이나 자율주행 자동차나 휴머노이드 로봇이 각자 필요한 눈으로 얻어야 되는 정보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날아다니는 드론은 멀리에서 어떤 물체를 잘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동차는 딱 필요한 애들만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잘 관찰해야 될 거고 이런 게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적재적소에 적합한 카메라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 앞으로 발전하는 방향이 어떻게 될 건지는 사람들이 이미 조사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몇 년도냐면 2026년이죠. 그러니까 한
여기랑 여기 어딘가가 있겠죠. 여기죠. 이전에 한 2020년 전까지는 어떤 시대라고 불렀냐면 스마트 시대입니다. 스마트 시대. 그 전에 한 2008년 전까지 여러분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때는 모바일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핸드폰 같은 거 잘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한 때였고요. 그 다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스마트폰을 잘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한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부터 여기로 넘어갈 때는 로봇을 잘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되면 여기에 친구 로봇, 그 다음에 로봇집, 그 다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요 연두색 점이 보이죠? 이 연두색 점이 다 있습니다. 이 연두색 점은 뭐냐면 저기 옆에 이미징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언가를 본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여기에 그 자료들이 영어로 돼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일단 그림 위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로봇이 앞으로 계속 잘 발달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기술에는 필연적으로 사진을 찍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동물로 넘어갑니다. 동물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 파리라든지 독수리, 고양이, 뱀, 염소, 그 다음 얘는 거미 이런 애들이 눈이 생각보다 많이 달라요. 다르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로 다르냐면 첫 번째로는 구조가 다르고 두 번째로는 그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거를 여기서 전부 다 이 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하면 아마 한 2시간 3시간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앵무조개라는 애예요. 얘는 그 아주 예전부터 있던 생물입니다. 예전부터 있던 생물인데 얘도 눈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이게 눈이에요. 이게. 알아요. 오, 잘하는구나. 그래서 눈이 있는데 이 눈은 사람하고 다르게 렌즈는 없어요. 아주 예전이어서 그때는 이렇게 물속에 있다 보니까 엄청 정확하게 뭔가를 봐야 되는 건 아니고 대충 어디에 뭐가 있는지만 보면 되니까 빛을 이쪽으로 받으면 여기에 빛이 감지가 되고 이쪽으로 받으면 여기 감지가 돼서 뭔가가 보이긴 보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앵무족의 눈의 구조가 예전에 우리가 사람들이 맨 처음 만든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하는 그 카메라가 사실 피놀 카메라인데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구조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든 사람들이 과연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왜냐면 이게 더 나중에 알려졌거든요. 몰랐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어느 정도는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거 뭐죠? 가리비. 가리비 여러분 혹시 오늘 먹을 계획 있는 사람 있어요? 오, 가리비 오늘 먹을 거야? 와, 대단하다. 근데 가리비가 눈이 있습니다. 몇 개 있는지 알아요? 몇 개? 얘기해봐, 몇 개? 몇 개? 1000만 개. 그 다음. 수백 개. 몇 개? 2개. 3개. 100개. 이거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답은 200개 있어요. 200개. 근데 이 눈이, 이 조그마한 점들이 다 눈이에요, 여러분. 이 조그마한 점이 눈인데, 그래서 200개 있으니까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가리비를 5개 먹으면 눈을 1000개를 먹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왜 이렇게 눈이 여러 개 있냐면 평소에 가리비가 이렇게 입을 이렇게 쓱 벌리고 있다가 주변에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걸 딱 감지를 하고 빠바바박 도망가야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움직이죠? 눈이 정말 작아요. 근데 눈이 작기는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자, 여기에 이제 렌즈라는 게 있습니다. 렌즈가 있는데 빛이 들어오면 렌즈가 빛을 모으는 데까지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아래쪽에 커다랗게 이렇게 시각 세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눈이 너무 커지니까 가리비는 여기다가 거울을 설치했어요. 거울을 설치하고 빛을 받아서 다시 이쪽으로 모이게 하니까 이번에는 안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각 세포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훨씬 작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만약에 여러분이 아주 작은 카메라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가리비의 눈을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예. 이런 식으로 예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눈은 이렇게 구분이 돼요. 이게 뭘로 구분이 되냐면 구조랑 기능에 따라서 만약에 사람 눈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물고기는 이렇게 생겼고 다 이런 식으로 약간씩 다릅니다. 다르게 돼 있고 같은 눈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보이는 것처럼
동공이 모양이 다 제각각이죠. 동공, 여러분 동공 들어봤죠? 오, 맞아요. 눈이 다 제각각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먹고 있는 치킨도 치킨 눈 안에 있는 시세포들이 사람하고 좀 달라요. 사람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치킨은 5가지 다른 색깔을 더 잘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성을 한번 활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카메라랑 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눈은 여기에 사람 눈은 렌즈가 있고 렌즈가 빛을 모읍니다. 모으면 그 위치에 뭐가 있냐면 원추세포라고 하는 데랑 간상세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원추세포는 사람 눈에 3가지 서로 다른 색깔을 구분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카메라도 이거를 비슷하게 따라해야지 카메라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카메라도 여기 앞에 렌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런 원추세포나 간상세포를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로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이미지 센서라고 합니다. 이 이미지 센서는 원래는 그 색깔을 구분할 수는 없는데 구분을 할 수 있게 하고 싶어서 여기에다가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의 어떤 그 필터 같은 걸 넣어서 그 빛만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것들이 여기 있는 것들이랑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지는 못하니까 우리가 나중에 컴퓨터로 따로 처리를 해서 사람 눈하고 비슷한 것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가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공부한 거, 더 잘 개발해야지, 더 좋은 카메라를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발달했냐면 아까 여기 있는 하나하나의 이 픽셀들, 하나하나 점들, 이걸 얼마나 더 작게 만들 수 있는지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크기가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쭉쭉쭉쭉 작아져서 하나의 픽셀이 0.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은 사람 눈에서 제일 작은 거랑 거의 동일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카메라를 너무 잘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보다 더 작게 하면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미 사람들이 너무나 열심히 노력을 해서 카메라를 잘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게 다 정답이냐? 이제 카메라가 다 개발됐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죠? 카툭티 들어봤어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사서 보면은 두께가 다 비슷한데 카메라 있는 부분만 튀어나와 있죠? 그죠? 그거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 아니야, 잘 모르겠어. 그 이유는 렌즈가 되게 여러 개가 필요해서 그래요. 렌즈가 아주 여러 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은 잘 살펴보면 렌즈가 하나잖아요. 그죠? 렌즈가 하나만 있어도 이미 우리는 세상을 잘 보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만드는 거는 렌즈가 여러 개 필요할까요? 이제 그런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면 만약에 렌즈가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으면 빛이 이렇게 쭉 들어오면 어디에 모이냐면 여기에 모입니다. 그죠? 여기를 우리가 초점이라고 해요. 초점. 근데 빛이 만약에 옆에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 모여요. 여기도 초점인데 그 초점들을 잘 연결하면 그 어떤 면이 되겠죠. 그 면이 이렇게 곡면이에요. 곡면이어서 사람 눈은 뭐라고 하죠? 안구라고 하잖아요. 동그랗잖아요. 그 곡면이니까 그 곡면에 잘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드는 카메라는 반도체를 이용하는데 그 반도체는 딱딱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평하게밖에 못 만들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면 여기서는 초점이 잘 맞지만 여기 끝으로 가면은 어리어리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에서는 잘 보이는데 끝에 가면 이렇게 흐릿흐릿해지니까 예쁜 사진을 못 찍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보정하는 여러 개의 렌즈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은 이미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미지 센서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곡면으로 돼 있는 거죠.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신기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한자로는 상면완곡이라고 합니다. 상을 맺는 면이 완만한 곡면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곡면으로 돼 있는 이미지 센서를 만들려고 엄청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가장 잘 만드는 데가 안타깝게도 삼성은 아니고 소니, 일본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곡면으로 돼 있는 이미지 센서라는 걸 만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도 만들고, 애플도 애플은 직접 만들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특허들을 내서 이런 곡면형 이미지 센서가 나오면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사람 눈을 모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사람의 눈을 모방하면 렌즈를 엄청 하나만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로 스마트폰 사이즈도 훨씬 작아지고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물고기예요. 물고기. 물고기들이 어떤 특징이냐면 넓게 잘 봐요. 넓게. 그래서 여러분 어안 렌즈라고 들어봤어요? 카메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카메라로 화면을 이렇게 넓게 찍고 싶으면 어안 렌즈라는 거를 카메라 앞에다 딱 장착을 해가지고 넓게 보는 걸 합니다. 근데 어안 렌즈라는 거는 어안이라는 게 물고기 눈이란 뜻이에요. 그죠? 물고기 눈 카메라. 그러니까 물고기 눈을 닮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어안 렌즈입니다. 어안 렌즈인데 물고기 아까 봤잖아요. 근데 이 안에 보면 렌즈가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어안 렌즈라고 하는 렌즈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최소 7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실제 물고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봤지만 물고기는 안에 그냥 구슬 하나가 있어요. 구슬 하나. 동그란 구슬. 그 다음에 동그란 구슬이 있지만 이곳저곳에서 빛이 들어와도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렇게 완전히 반구로 된 어떤 레티나가 있어요. 그래서 빛을 받아들이는 그 센서. 그래서 가운데로 들어와도 빛이 여기에 맺히고 옆에서 들어와도 여기 잘 선명하게 초점을 맞을 수 있게끔 이렇게 완전히 곡면으로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는 빛을 꺾어야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꺾여서 들어와야 돼서 렌즈가 되게 여러 개 필요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그 물고기는 아주 쉽게 하나만 가지고도 상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만약에 사람이 만든 카메라는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물고기를 모방하면 이렇게 조그맣게만 만들어도 우리가 넓은 방향을 볼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들었던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곡면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 센서를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볼을 딱 원하는 위치에 설치를 하면 그러면 아주 넓게 볼 수 있는 카메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각, 볼 수 있는 각도가 120도 정도 넘어가면서도 렌즈 딱 하나만 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만들었는데 그 정도 되면은 그런 카메라는 그때까지 제가 이거 2020년에 만든 건데 그때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던 그런 카메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물속에 사는 생명체들은 생김새가 또 되게 달라요.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뭐냐면 갑오징어.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갑오징어 철이 되는데 갑오징어가 상당히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갑오징어는 사실 뭘로 유명하냐면 피부가 색깔이 막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바뀌어요. 이렇게 다니면서 약간 모양도 바뀌고 색을 막 다채롭게 바꾸는 걸로 유명한데 그거보다도 또 재미있는 거는 눈이 이상하게 생겼죠. 이렇게 동공이 약간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 이상하게 생긴 게 과연 왜 그럴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갑오징어는 얕은 물에 삽니다. 얕은 물. 얕은 물에 사면은 어떤 일이냐면 갑오징어가 위를 바라보면 너무 밝아요. 너무 밝고 아래를 보면 너무 어두워요. 얕은 물에 있을 때는. 그래서 내가 어딘가를 딱 바라보면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빛이 그 밝기가 차이가 너무 심해서 원하는 물체를 잘 찍을 수가 없습니다. 잘 바라볼 수가 없어요. 관찰할 수가 없는데 아까 그 이렇게 U자 모양으로 된 그 위쪽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위에서 오는 빛들을 약간 막아줘요. 마치 이렇게 선블락 같은 것처럼 이렇게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 갑오징어는 갑오징어가 관찰하고 싶은 대상이 있는 위치가 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방향을 다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해서 그쪽만 약간 이렇게 그 U자형으로 돼서 거기가 조금 더
벌어져 있는 상태고 거기에 있는 세포들, 시세포들이 엄청 빽빽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만 선명하게 보이고 다른 데는 그냥 대충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에너지를 적게 쓰겠죠. 왜냐면은 만약에 눈의 모든 위치가 아주 빼곡하게 촘촘하게 세포들이 있다면 거기서 모든 정보를 다 얻어야 되니까 그거를 뇌에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딱 원하는 곳만 선명하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갑오징어는 눈에 편광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편광판은 여러분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편광판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그걸 딱 대고 보면은 그 필름이 이렇게 돼 있는 때랑 이렇게 돼 있는 때 서로 다른 방향에서 들어오는 빛을 감지할 수 있어서 물체를 훨씬 더 이렇게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보이던 애들을 훨씬 더 깔끔하게 내가 원하는 걸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갑오징어 눈을 모방한 카메라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각 개별 부품에 해당하는 것들을 잘 모방을 해서 만들고 그걸로 이제 사진을 찍으면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율주행 차가 이제 운전을 해요. 운전해서 가는데 자율주행 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쪽은 아주 빛이 너무 많고 아래쪽은 좀 어두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카메라가 물체를 찍었을 때 물체를 잘 구분을 못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아까 봤던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생긴 그 동공, 그래서 조리개를 만약에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한쪽에만 아주 빽빽한 그 세포들, 그래서 이미지 센서도 한쪽에만 빽빽하게 만들고 만약에 편광판까지 만들면 그러면 원래는 잘 보이지 않던 물체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잘 구분을 해낼 수 있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뭘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사람을 이제 구분해내는 겁니다. 아, 지금 저기에 사람이 있어요라고 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보면서 캐치를 해내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위쪽이 조금 더 밝고 아래쪽이 어두워서 이게 정말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내는 그 값이 이게 지금 노란색인데요. 노란색 값이 점점 가끔씩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다가 어떤 때는 0이 돼요. 0이 되면 무슨 상황이냐면 그 시간에는 이 오토바이를 사람이라고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위험해지겠죠. 근데 그런 거를 만약에 이렇게 조리개 모양만 예쁘게 바꾸면 그때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게 지금 사람이 잘 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판별을 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AI가 워낙 발달해서 이런 것들도 AI를 통해서 처리해서 좋은 정보를 얻어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AI를 활용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늘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하고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도 사진을 찍을 때 내가 원하는 것만 선별해서 찍을 수 있게끔 하려면 우리가 이런 동물들을 모방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수리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카메라를 모방한다고 하면 이 세상 최고의 동물 눈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보통은 이런 독수리나 그런 맹금류들의 눈을 이제 많이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독수리가 아주 멀리에서도 잘 보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믿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만 있진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새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로는 이 독수리 같은 맹금류들의 눈은 우리가 이 레티나라고 하는 그 위치에 여기 있는 세포들이 사람보다 한 2.5배 정도 촘촘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보다는 훨씬 더 잘 볼 수 있겠죠, 선명하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독수리 눈의 이제 중심와라고 하는 영역에는 앞에 약간 이렇게 굴곡져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뭘까를 이제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걸로는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만약에 여기에서 저런 다람쥐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일 겁니다. 멀리 있으니까 다 그냥 적당히 흐릿하게 보이겠죠, 조그만하게. 근데 여기에서는 독수리는 빛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꺾이잖아요. 이렇게 꺾여서 들어오면서 마치 돋보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에서는 크고 선명하게 잘 보이고 주변부도 이제 적당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카메라도 줌 기능이 되잖아요. 줌 기능을 해가지고 멀리 있는 걸 쫙 당겨서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주변은 안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 가운데 있는 거는 훨씬 크고 선명하게 잘 보면서 동시에 주변도 같이 잘 볼 수 있어야 주변도 보고 원하는 물체도 잘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생겼습니다. 게다가 많은 경우에 조류들은 사람처럼 가시광 영역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외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외선을 볼 수 있으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새, 알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 구분을 해서 내가 원하는 물체를 잘 포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새들만 너무 잘 발달했냐? 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예가 황조롱이라는 맹금류와 생쥐의 이야기가 있는데 황조롱이가 아주 멀리서도 잘 보게 이제 진화를 했잖아요. 근데 그 밑에 생쥐도 자기도 이제 잘 피해야 되니까 생쥐들 털이 보통 어떤 색깔이죠? 그죠? 회색이거나 갈색이죠. 그 이유가 밑에 흙이나 바위랑 비슷한 색깔인 거죠. 그래서 멀리 있으면 마찬가지로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생쥐가 어떤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먹을 때 사람처럼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먹는 게 아니니까 조금 흘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흘리면 그 흘리는데 자외선 빛이 조금씩 비추기 때문에 멀리에서 황조롱이가 보면은 갑자기 왜 자외선으로 된 길이 보이지? 하면은 그걸 보고 쫓아와서 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독수리가 볼 때는 어떤 다람쥐가 이렇게 지나가면 원래는 그냥 계속 조그맣게 보여야 되는데 어느 가운데 위치로 영역에 들어오면 확 커져서 보이니까 지금 여기에 다람쥐가 있었구나 라는 거를 훨씬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모방을 한다면 우리가 멀리 있는 카메라인데 만약에 일반 카메라로 찍으면 전체적으로 잘 볼 수는 있지만 가운데 있는 내가 원하는 물체,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조그맣게 찍히기 때문에 인식을 잘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가운데 있는 걸 이제 확대해서 보면 주변도 잘 볼 수 있음과 동시에 가운데 있는 물체가 이게 차구나 아니면 뭐 트럭이구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빨리 물체가 이동하는지를 보고 싶어도 이것도 확대해서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더 잘 보이니까 이제 속도가 얼마구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도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여러분 집에 고양이 키우는 사람 있어요? 오, 있구나. 자, 이제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게요. 고양이 눈이 어떻게 생겼죠? 어떻게 생겼어? 맞아. 크고 어두운 곳에 잘 보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지? 엄청 귀엽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겼어요, 눈? 맞아. 이쪽은 세모나고 이쪽은 동그라미. 맞아요. 이렇게 지금 일자로, 그죠? 눈이 이렇게 일자로 돼 있죠? 고양이는. 근데 일자일 때는 낮에만 일자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고양이가 밤에 혹시 눈이 일자인지 아닌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어떤 동물이 눈이 일자로 돼 있을까요? 저기 친구. 뱀. 오, 맞아. 뱀 일자로 돼 있죠. 오, 그리고 염소. 염소는 일자인데 옆으로 일자로 돼 있어. 그리고 양도 옆으로 일자로 돼 있어. 가로로. 호랑이는 그냥 동그래요. 그리고 어떤 거? 올빼미는 동그래. 올빼미는 동그래요. 일자 아니고. 독수리도 동그래요. 또 친구. 매? 매도 동그랍니다. 또 근데 너무 많으니까 악어. 우와, 악어도 일자예요. 맞아요. 정말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약간 바꿔볼게요. 그러면 어떤 동물들이 일자 눈을 가졌을까? 공통점이 뭘까요? 그 동물들의. 어두운 곳에서 살아가요. 어두운 곳에서 살아가네. 절반은 맞아요. 왜냐면 그 동물들은 다 어두운 곳에 잘 살아가는데 어두운 곳에 살아야 되는 애들이 모두 일자 눈은 아닙니다. 네. 어두운 곳을 잘 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두운 곳에서 사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두운 곳에 생활하는 애들이 모두 일자는 아니에요. 저기 끝에.
오, 맞아. 야행성인데 사냥한다. 오, 이제 점점 여러분 정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야행성인데 사냥을 하는 친구들도 거의 일자가 많아요. 예. 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답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 고양이는 낮에는 일자눈이에요. 낮에. 밤에는 일자는 아닙니다. 낮에는 일자눈인데 밤에는 동그래지지만 밤에는 아까 여러 친구들이 얘기한 것처럼 사진을 찍으면은 고양이 사진 찍으면 눈이 반짝반짝하죠. 그죠? 그런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밤에 반짝반짝하는 건 왜 그러냐면 밤에도 이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레티나라고 하는 것 뒤에 반사판이 있어요. 반사판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빛을 더 받아야 돼. 그런 걸 우리가 휘판이라고 합니다. 휘판. 이 휘판이라는 게 있어서 밤에도 빛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뒤에서 한 번 반사된 빛까지 받으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근데 낮에가 중요한데 낮에 일자인 거는 고양이과인 친구들, 호랑이나 이런 애들은 동그래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일자냐면 포식자는 포식자인데 매복형 포식자라는 애들이 따로 있어. 매복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숨어 있는 애들. 음침하게 몰래 이렇게 쫙 숨어가지고 관찰해야 되는데 그런 애들은 보통 키가 작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악어, 뱀, 그 다음에 고양이 이런 애들은 일자인데 큼직큼직한 애들, 치타, 호랑이 이런 애들은 그냥 동그란 눈이에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런지 그 차이를 잘 모르겠죠. 그래서 그런 매복형 포식자의 특징은 늘 이렇게 수풀 속에 있습니다. 근데 수풀에 있을 때 내가 먹잇감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어디 있는지,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사진을 찍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진기로 사진을 찍는데 조리개라고 하는 걸 이렇게 조그맣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찍혀요. 이거는 뭐냐면 물체가 여기 있으나 둘 다 선명하게 보입니다. 왜냐면 조리개가 작으면 심도라고 하는 게 아주 깊어가지고 물체들이 다 선명하게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조리개를 이렇게 키우면 여기에만 잘 보이게 할 수 있지만 낮에는 조리개를 키우면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찍혀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죠. 그런데 만약에 한쪽으로만 이렇게 쫙 당기면 빛은 적게 들어오면서도 심도라고 하는 걸 짧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선명하게 보이는데 여기는 어리어리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거리에 있는 물체만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내 먹잇감이 선명한 위치에 오기만 하면 내가 아는 거리구나 해서 팍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들이 늘 이렇게 움츠리고 있죠. 움츠리고 있다가 움츠리고 있는 게 괜히 움츠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먹잇감이 눈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위치까지 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탁 잡고. 물론 실패도 많이 합니다. 자, 밤에는 어떠냐면은 사진을 밤에 이렇게 조리개를 작게 하고 찍으면 너무 어둡겠죠. 근데 거기에서 조리개를 키우면 잘 보이기도 하고 이 거리가 다른 위치에 있는 애는 이렇게 어리어리하게 보이니까 잘 볼 수 있는데 조금 어둡죠. 어두워서 반사판을 통해서 빛을 좀 더 잘 흡수를 하면 그때서야 이제 원하는 물체가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고 뒤에는 어리어리하게 보이니까 이제 먹잇감을 잘 포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카메라가 있다라고 하면 과연 어디에 도움될까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어떤 카메라가 있는데 1, 2, 3, 4, 5, 6, 7, 8, 9 이런 숫자를 잘 인식을 하고 싶습니다. 숫자를 잘 인식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요새는 AI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면 어떤 숫자가 딱 들어왔을 때 이게 0이구나, 1이구나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 테스트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걸 할 때 쓰는 숫자는 늘 주변이 아주 깔끔해요. 아주 하얀색으로 깨끗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는 주변에 지저분한 것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막 지저분한 패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 0이라는 숫자랑 이 뒤에 있는 게 같이 찍히겠죠. 같이 찍히면 이렇게 지저분해서 이럴 때는 숫자 인식이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고양이 눈으로 보면
여기랑 여기랑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지저분한 거는 이렇게 어리어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숫자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니까 그걸로 우리가 이건 0이구나 1이구나 이런 거를 훨씬 더 잘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또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숫자라도 AI를 통해서 이게 정말 더 8인지 잘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마찬가지로 시간하고 에너지가 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사진을 찍는 그 순간에 이미 훨씬 더 깔끔하게 찍게 되면 그걸로 우리가 숫자 인식을 더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의 카메라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걸로. 자, 이거 뭐죠? 잠자리. 또 모기. 정답. 모기입니다. 모기 눈이에요. 여기 지금 눈 들어갑니다. 자, 눈이 이렇게 쭉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만큼이 머리인데 머리에서 이만큼이 전부 다 눈이에요. 눈. 수백 개 넘어. 막 수천 개. 수만 개는 아니고 수천 개. 자, 근데 여기 요만큼 조그만한 거 하나가 직경이 20 마이크로미터. 여러분 머리카락 굵기가 8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니까 그보다 훨씬 작은 거예요. 그죠? 그 안에도 더 조그만한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얼굴 거의 전체를 다 눈으로 되는 이유가 그만큼 시각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날아다니는데 내가 필요한 거는 이 세상을 잘 봐야 되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넓게. 그래서 눈이 아주 넓게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으나 저쪽에 있으나 잘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기나 파리는 사람처럼 글씨를 읽을 필요는 없겠죠. 글씨를 읽어서 공부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아주 세세하게 볼 수는 없지만 아주 넓은 영역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눈을 모방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미래에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막 커다란 드론이 가는 게 아니라 이런 파리 같은 애들을 만들어 가지고 수백 마리를 적진에 쫙 보내. 쫙 보낸 다음에 이 눈들에서 다 정보를 얻어오는 거예요. 정보를 얻어오고 거기다가 이제 막 좀 위험하게 하면 폭발물 같은 것도 설치하고 하는데 그러면은 상대방에서도 얘네들을 막 이렇게 처치를 하려고 할 거잖아요. 근데 전부 다 처치는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살아남은 애들이 다시 우리 쪽으로 와서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의 군대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이런 로봇들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는 사람 눈처럼 커다랗고 잘 보는 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번에 여러 방향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할 거다. 정말 파리나 모기, 잠자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만들려고 하면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 보였던 그 렌즈, 조그만한 렌즈랑 그다음 빛을 모아서 여기서 빛을 받아들이는 세포, 감간이라고 하는데 그 세포 요 하나가 겹눈에서 하나라서 혼눈이라고 합니다. 이 혼눈이 이렇게 다발로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만드는 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로 만드는 이미지 센서라는 게 이렇게 평판이에요. 평면이어가지고 복잡한 구조물을 만들어서 다시 연결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건 뭐냐면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는 렌즈랑 그 다음에 아까 그 이미지 센서를 약간 늘어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 두 개를 붙인 다음에 풍선 불듯이 이렇게 쭉 부풀리면 그때 이제 평면으로 돼 있던 게 이렇게 공 모양으로 되면서 아까 그런 그 파리 눈을 닮은 그런 카메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만들었던 겹눈 카메라라고 합니다. 겹눈 카메라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렌즈 하나에 그 안에 빛을 받아들이는 세포들이 하나씩 다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러면 파리는 과연 세상을 어떻게 보는 걸까가 이제 궁금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은 늘 파리가 볼 때만 마치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아마 그런 걸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조금 어렵지만 한번 보세요. 만약에 십자가 모양의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렌즈 조그만한 게 있으면 렌즈를 통해서 이 뒤에 맺어지는 모양은 이런 십자 모양이겠죠. 근데 이 십자 모양이 가운데로 들어올 때는 여기 파란색으로 되는 세포의 위치와 잘 맞는데 옆으로 들어오면은 잘 안 맞겠죠. 그래서
옆에서는 이 빛이 여기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신호를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에서만 신호가 읽히고 그러면 아마 이런 모양이 될 텐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거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이렇게 여러 개의 그 눈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파리도 물체를 볼 때는 물체가 하나로 보입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지를 이제 우리가 만든 카메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물체가 이런 파리 모양이면은 이렇게 찍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상한 눈 모양이면은 이런 이상한 눈 모양으로 찍힌다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넓게 보니까 축구공 같은 모양이 물체가 가운데 있으나 왼쪽 오른쪽에 있으나 다 이렇게 상을 맺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 눈은 주로 이제 앞에 있는 거 위주로만 보이는데 파리 눈처럼 만들면 온갖 군데 있는 것들을 다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초등학교 책에 6학년 과학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2페이지로 실려 있어서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네. 이게 한 7년 전에 처음 실렸는데 그 다음에 다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건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책에서 곤충눈 사진기라고 하면은 제가 만든 카메라와 이렇게 사진들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거기까지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까 그 카메라는 볼 수 있는 게 한 160도 정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360도를 전체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근데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너무 커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 물고기 어안 렌즈 그런 것들을 여러 개를 했기 때문에 너무 크고 부피가 커서 차에다가는 가능하지만 이런 드론 같은 데 하긴 어려워요. 근데 미래에는 여러분이 내 친구 드론이 있어. 친구 드론이 있어서 친구 드론이 내가 막 운동을 하고 있으면 저기서도 막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훨씬 더 작고 가벼우면서도 넓게 보는 카메라가 필요하겠죠. 아마 그럴 때에는 그런 겹눈 모양을 닮은 카메라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동물을 좀 담고 싶냐면 거기에서 얘는 이제 개입니다. 개. 개인데 여러분 이런 속담 들어봤어요? 맞바람에 개눈 감추듯 한다. 그런 거 들어봤어요? 그죠? 바람이 부는데 개가 눈을 감춘다고 하는데 여러분 눈을 어떻게 감추는지 아세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는데 눈을 어떻게 감출 것 같아? 이렇게? 여기 자 이제 보세요. 여기 보다 보면 이제 눈을 감출 텐데 자 봅니다. 짠. 오, 여러분 이렇게 감추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눈을 감추는데 얘가 이렇게 감춰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이 강연을 하고 나면 나중에 기억나는 게 이것만 기억이 날지도 몰라. 그런데 위에 어떤 물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위협을 느껴서 이렇게 덮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눈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 튀어나온 눈이 이 사방팔방을 다 보고 싶은데 위에서 날라오는 애들이 적이거든. 그래서 위에서 뭔가가 날라와서 가리기만 하면 이렇게 감추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이 농개라는 애는 앞에 있는 그 눈에 있는 눈 맨 앞에는 렌즈가 있을 거잖아요. 그 렌즈가 평평해요. 다른 애들은 이렇게 곡면이거든요. 원래 렌즈는 이렇게 곡면이잖아요. 오목하든 볼록하든 다 곡면인데 얘만 평평해요. 그게 왜 평평하냐면 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렌즈가 있으면 빛이 들어오면 초점이라는 게 있죠. 근데 물 속에 들어가면 물은 공기랑 굴절률이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빛이 꺾이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면 물체가 잘 안 보이고 물고기도 물 밖에 나오면 물체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렌즈가 평평하면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가도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위에는 평평한데 안쪽에 굴절률이 다르게 서서히 바뀌는 렌즈가 있으면 그러면 이게 빛이 모아지는데 물속에 들어가도 초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개는 물속에 있으나 물 밖에 있으나 늘 물체를 잘 봐야 돼서 이런 특수한 렌즈로 돼 있어요. 이런 게 다른 데 소라게, 헤엄치게 아니면 펭귄 이런 데에도 이런 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수륙 양용 카메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만들어서 물속에 절반만 담궈도 물 위에서나 물 밖에서 물체를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맨 첫 페이지에 있었던 건데
농개의 눈을 닮은 카메라를 가운데 절반만 담궈서 아래에서도 잘 보고 위에서도 잘 보는 거를 이제 형상화한 이미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한 거는 동물 종류가 좀 많이 있었죠?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태어나기 조금 전부터 사람들이 사람 눈이나 파리 눈, 그 다음 독수리, 뱀 이런 것들을 모방한 카메라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로봇에는 그런 특수한 카메라가 더 필요할 거라고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런 것처럼 날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드론이 우리 사람을 친구를 잘 쫓아가야 되겠죠. 그 쫓아가는 똑똑한 카메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초파리 같이 작은 생명체들은 이렇게 날아갈 때 물체를 피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쫓아가는 건 못해요. 근데 잠자리는 그런 걸 합니다. 그런 걸 한다는 거는 사진을 잘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뇌에서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카메라를 만들 때 카메라 사진 찍는 데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찍고 거기서부터 잘 고민해서 머리를 쓸 수 있는 그런 뇌까지 포함된 그런 카메라를 만드는 게 아마 필요할 거고 그런 것들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 강의를